리터당 2,000원. 지금 여러분의 주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29년 만에 법 제정 이래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기름값의 상한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이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통제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소비자를 보호한 적이 없습니다. 1973년 미국도, 1997년 한국도 가격을 통제하려 할수록 시장은 왜곡됐고 최종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이번에도 누가 이득을 보는지 50년 전 역사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미국의 석유 수출을 끊었고 유가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가 뛰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뭘 했냐? 가격 상한제를 걸었어요. 기름값에 천장을 씌운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주유소마다 수백 미터 줄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인. 가격은 못 올리게 했는데 정유사가 물량을 안 내놓은 거예요. 싸게 팔바해야 안 파는 게 이득이니까. 급기야 차량 번호판 끝자리로 주유 날짜를 제한하는 배급제까지 시행됐습니다. 선진국 미국에서요. 여기서 돈의 흐름을 보세요. 소비자는 보호받았나요? 아닙니다. 기름을 사려면 몇 시간을 줄 서야 했고 그 시간 비용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이득을 봤나? 오펙 산유국은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챙겼고 미국 정유사들은 해외 시장에 물량을 돌려 더 높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가격 통제의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게 남았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오일 쇼크가 전 세계 원전 붐을 일으켰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으로요. 이후 10년간 건설된 원전 설비만 170기가와트. 위기가 새로운 산업의 수혜자를 만든 겁니다. 한국은 1970년 석유사업법을 만들면서 정부가 석유 가격을 통제하는 구조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 1997년 유가 자유화를 단행합니다. 정부가 기름값에서 손을 뗀 거예요. 왜 하필 1997년이었을까? IMF 외환위기 때문입니다. IMF가 한국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시장 자유화를 밀어붙였고 석유 가격도 시장에 맡기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이 폭등하면서 석유류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수입 원자재를 쓰는 모든 생필품 가격이 뛰었죠. 여기서도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봅시다. 자유화 이후 정유사들은 국제 시세에 맞춰 자유롭게 가격을 매겼습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는 사라졌지만 시장 원리에 의한 공급 안정성은 확보됐어요. 그런데 29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다시 그 시계를 되돌리려 합니다.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법 조항을 꺼내서요. 이제 2026년 현재로 돌아옵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030%가 지나는 길목이 막힌 거예요.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그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직격탄이에요.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고 서울 기름값이 2,000원을 넘보자 대통령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수혜자가 보입니다. 정유사가 진짜 손해를 볼까요? 최고 가격제의 핵심은 정유사 공급가의 상한선을 거는 겁니다.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최소 마진을 더한 금액 이하로만 팔아라. 표면적으로 정유사는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석유사업법에는 가격 통제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국내에서 마진이 줄면 수출 시장으로 물량을 돌리면 됩니다. 국제가격은 상한이 없으니까요. 정부가 이걸 막겠다고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하고 재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지만 1973년 미국도 같은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럼 진짜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자산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을 얻어요. 같은 전쟁, 같은 유가 급등인데 누군가는 이득이고 누군가는 생활비 폭탄입니다.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이는 수혜자가 있습니다. 방산 기업이에요.
한화그룹이 중동 사태 이후 시가총액에서 LG그룹을 제치고 재계 4위에 올랐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한국산 천국 요격탄 조기 공급을 요청하고 있고요. 전쟁이라는 비극이 누군가에게는 사상 최대 호황인 겁니다. 가장 역설적인 수혜자는 정치권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잡겠다는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완벽해요. 반대할 사람이 없거든요. 하지만 최고 가격제가 공급 왜곡을 일으키면 손실 보전에 들어가는 세금은 누구 돈인가요?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기름값은 2주 뒤 다시 오를 수 있지만 정치적 성과는 이미 확보된 거예요. 50년 역사가 알려주는 패턴은 명확합니다. 1973년 미국 가격 통제, 공급 부족, 배급제, 소비자 피해. 1997년 한국 가격 통제 해제, 시장 자율, 공급 안정, 하지만 소비자 보호장치 약화. 2026년 한국, 다시 가격 통제. 하지만 역사의 패턴이 말해주는 건 가격 통제가 장기화되면 공급 왜곡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인천대 손양훈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위적인 가격 억제는 공급망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과기대 유승훈 교수도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면 국내 물량이 해외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이 내려가면 그 차액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면 그건 세금이고 보전하지 않으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짜 점심은 없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치릅니다.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1973년, 1997년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가격 통제의 최종 비용은 항상 서민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다른 관점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